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저희 부모님께도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 부모님이 86학번이시고, 네, 저 6월 항쟁 때도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진기 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혁명이라고 하면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것이 혁명이라고 불린다고 배웠는데, 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87년 이후 이제 30년 동안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아서 그 이번에 일어났던 촛불 시위 이후에 30년 뒤에 어떤 것들이 더 변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갖고요. 조금 80년 6월 항쟁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분기점을 돌려놨느냐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만 중진국 함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는 어떤 경제 발전 국가도 국민소득이 6,000불, 7,000불 갈 때까지는 고도성장합니다. 그 고도성장은 거꾸로 독재국가일 때 더 잘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인구 1억 이상 중에 러시아입니다. 스탈린 시대 때 소련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연평균 15%, 20%대입니다. 근데 모든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다 중진국 함정에 걸립니다. 왜? 처음에는 자원을 동원하고 노동을 동원하는 체계는 독재 정권이 잘합니다. 근데 경제가 일정 정도 성숙하게 되면 개성과 창의가 발현되고 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곳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부 구조가 독재 국가인 국가에서는 중진국 함정에 예외 없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재밌냐면 87년 6월 제가 기억하면 86년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000불쯤 됩니다. 86년에. 근데 96년에 12,000불이 됩니다. 10년 만에 더블을 냈어요. 이거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7에서 8% 기록했다는 겁니다. 고도 성장기, 즉 국민소득 5,000불 미만 때는 7% 8% 성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5,000불 넘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냈어요. 왜 해냈느냐? 87년 6월 항쟁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린 6월 항쟁은 기억하지만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7월, 8월, 9월에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집니다.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면서 노동자 임금이 20%, 30% 올라갑니다. 노동자 임금이 연 20%, 30%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들어갑니다. 야, 더 이상 인건비 따먹는 장사 갖고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정권이 그걸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우리 기술 개발해서 무역해서 시장에서 경쟁해야겠다. 이 체제로 바뀝니다. 우리가 비록 정권은 노태우가 가져갔지만 노태우 시절에도 87년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납니다. 88년에 국민연금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됩니다. 그걸 이끌었던 분이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닦았던 조순이라는 경제부총리였습니다. 89년에 토지 공개념이 들었고요. 그리고 90년에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 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93년 김영삼에 의해서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격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불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선진국 문턱의 국가로 들어서는 거 저는 불가능하겠다고 봅니다. 87년 6월은 단순한 정치적 항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루는 기점은 바로 87년에 민주화가 만들어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같은 정권이 5년 10년을 했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하나의 더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늘 강의를 합니다. 모든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입니다. 민족성 그따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성이 그 나라 경제를 결정한다고요? 그거 이론을 깬 게 바로 우리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민족성이 다릅니까? 근데
근데 북한은 정량적골이었고 남한은 놀라운 세계적 업적을 이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바로 그것은 한 사회의 정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결정되고 바뀌어나갈 수 있는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의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올해 제가 경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좋아지는 곳에 한국의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 민주화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눈길을 돌려서 경제 민주화 영역으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일궈낸 변화들이 권력을 잡은 일부의 몇몇에서부터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민족이 얼마나 다시 한번 뜨거운 민족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정말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